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은 사실상 공수처가 집행을 포기하면서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높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이 혼란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CJB에서는 향후 탄핵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오늘 그 결과를 보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그리고 보도국의 이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태현 기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약 3시간 만에 계엄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과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많은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또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계엄군을 통해 장악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로서 형사상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구속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경호처의 주도 아래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고 수사기관은 이번만큼은 체포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앞이 깜깜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면서 민주주의를 잘 회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높아진 아주 공고해진 민주사회 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버텨주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높아진 민주 시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정말 군인들의 총부리를 붙잡고서 설득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졌고요. 또 이렇게 높아진 민주시민 의식이 군인들이 무모한 그런 명령에 불복하고 아주 명령에 불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게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시민 의식은 굉장히 공고하고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낮은 관심과 참여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높아진 민주시민 의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고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수준을 잘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좀 열심히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김영환 도지사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태현 기자, 어떤 질문이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먼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김영환 지사가 도지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냐, 이런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 43%는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는 편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고 이보다 1%포인트 많은 44%가 잘 못하는 편 또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모름이나 무응답도 12%였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특히 최근에는 김영환 지사가 구인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 또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위법이고 내란죄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의 편에 선 발언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결과는 긍정평가가 대체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네. 네, 교수님 긍정이 43%, 부정이 44%, 1%포인트 차인데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네. 이런 지표를 한번 보시려면요.
김 지사가 당선될 당시에 투표율이라든지 득표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 투표를 한 분들 가운데 58%가 김 지사를 지지했고요. 네. 당시에 또 투표율은 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유권자의 한 30% 정도의 지지로 당선된 셈인데 현재의 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40% 중반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 그러면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당선될 때보다는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지지율 같은 경우는요. 임기 초기에는 높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미 그 임기의 절반을 돌았거든요.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 부정이 거의 똑같은 수치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정당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연령대별 의견도 궁금하고 또 전국적인 의견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도 물어봤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 37%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단 5%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이 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다른 여론조사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 항목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을 한 도민이 20%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서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고연령대의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민주당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게 청주권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외 북부권이나 충북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2%입니다. 일단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수치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면 네네. 1월 1일 날 발표됐던 KBS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시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한 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 탄핵 그 앞에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뚝 떨어졌다가 이게 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에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전국적으로 0.73% 차이로 이제 당락이 갈렸는데 우리 맞습니다. 지역은 무려 55.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 다수를 또 국민의힘이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 충북 지역의 표심이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은 보수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이었죠? 네,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66%, 즉 3분의 2에 해당하는 도민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56%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6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60대까지도 50% 이상이 탄핵을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청주시뿐 아니라 북부권과 남부권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 40대의 경우에는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평균 80%에 가까울 정도로 충북도민들은 국회의 탄핵 결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을 이념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분류해봐도 중도층의 76%가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67%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이념을 떠나서 중도층, 무당층에서 동의한다는 내용이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암만 그래도 네. 비상계엄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평가겠습니다. 네. 사실 구테타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선진국에서 비상계엄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는 이렇게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랬을까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금도 아니겠습니까? 금도인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중도 무당층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죠. 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이 질문은 이제 앞서 국회의 탄핵안 통과가 적절했는지 이를 묻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이번 응답자 중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라고 답한 응답자는 60%였습니다. 네. 앞서 국회 탄핵안 통과가 적절했다는 답변이 66%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 탄핵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내란까지는 아니다. 그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항목에서도 연령대별 답변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이하는 내란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60대 이상부터는 상대적으로 내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높았습니다. 이번 항목 역시 중도층의 의견이 눈에 띄는데 중도층의 73%가 내란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하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도 보셨잖아요. 네,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해서 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엄태석 국가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국헌이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말하는데 헌정 질서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다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분립, 의회주의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폭동을 하는 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상을 보시면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국가 수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데 무슨 내란이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 총질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아시고 또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어떠한 느낌으로 와닿냐 그러면 저는 그 서울의 봄의 그 내용인 12.12 사태 당시에 그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에서 근처에서 그 총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네. 때.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비디오를 대학 때 봤습니다. 대학 때.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쿠데타 이런 공포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 5.18 당시에 경험을 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놀래서 광주에서 집 밖으로 못 나온 분도 있지만 그걸 보고 당장 서울로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번엔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아서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영장 집행 그리고 체포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냐 이 질문을 했더니 63%, 이 또한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인데 63%의 응답자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시점은 지난 4일과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의로 돌아간 다음 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건데 결국 영장기한이다에 현재 재발부가 이뤄진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앞선 항목들과 비슷하게 이번 답변 역시도 50대 이하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60대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면서 세대 간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념 성향 면에서도 앞선 항목들과 같이 중도층의 76%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높습니다. 네, 이제 이 통계는 좀 엄정하고 빨리 좀 수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반 네. 수사에 찬성하시는 건데요. 34%가 구속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인데 그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일부는 대통령인데 그래도
구속까지 할 필요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구속 수사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 선거 때마다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충북 민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어떤 질문이었나요? 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한지 이렇게 충북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27%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준표,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순으로 이들은 한 6, 7%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7%밖에 나오지 않았다고는 해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 앞선 3명 외에도 안철수, 이준석 이 후보들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27%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보수 성향의 도민들이 특정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37%가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탄핵 정국에서 차기 대권 주자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민심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네, 어떻습니까? 8년 전과 비교해 보면 탄핵 정국에서는 당연히 야당의 지도자들이 대권 후보로 급부상을 하는데 8년 전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야권의 한 분밖에 부각이 안 되고 또 2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32%나 정한 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전국적인 20%대와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충북 도민들은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더 두고 보시겠다라는 입장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차기 지방선거 후보 선택 요인을 묻는 질문도 있었죠. 네. 이번 탄핵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응답자들도 이번 질문에 대해선 지역과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 탄핵 사태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들도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정치적인 혐오감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게 네. 도리어 그 정치에 대한 이반, 정치에 참여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네. 탄핵에 대해서 영향은 아마 대선에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 탄핵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제 당연히 예상과 같이 차기 지방선거에 탄핵 사태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올해 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겠죠. 거기에도 네.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은 도지사를 포함해서 12개 단체장 중에 8곳에서 여당 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된 바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대부분 그 후보들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크게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탄핵 관련해서 자꾸 네. 속도를 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핵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가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법적인 문제, 절차의 문제를 잘 만져가면서 탄핵이 결정되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아진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CJB 청주방송의 의뢰로 지난 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글로벌 리서치의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13.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네,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충북 민심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그리고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혼란한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고인세박물관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세계 기록유산 특별전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올해 내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대여한 세계 기록유산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왕조 의궤 복제본을 비롯해서 남극 탐험 필름 컬렉션 등 30여 점의 기록 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